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CPI가 발표된 직후여가지고 최근에 원자재가 정말 에브리싱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영향들을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좀 관련된 우려감들이 올라가고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되면서 금리도 좀 급등을 했는데요. 그동안 원자재 관련 종목들 상당히 많이 올랐고 원자재 섹터들 분위기가 좋았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체크하실까요? 예,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원자재들이 금리 때문에 좀 반응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사실 하반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하반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금리 단에서 명목금리가 하락 추세를 갖다 보여왔었는데, 근데 그때 원자재 단에서 수혜를 보여왔었던 원자재는 사실 금밖에 없었었거든요. 네. 다른 원자재는 사실 미동조차 없었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이런 금리 영향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수급단의 이슈가 훨씬 더 노이즈를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오히려 이제 금단에서 사실 영향도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째서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명목금리의 하락 베팅단에서 금은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실질금리랑 역외상관관계고, 결국 금리단에서 지금 물가가 부담 요인인데, 이 물가가 범피한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명목금리단에서는 그동안 2026년 것까지도 정책금리 인하단에서의 방향성 자체를 신념을이 꾸준히 선반영해 왔었는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좀 둔화된다라 본다면은 금 역시도 어떻게 보면 상승 속도가 둔화된다라 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방향성 단에서 금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어쨌든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온스당 2,300불이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지금의 명목 가격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업사이드가 여전히 열려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국인들의 개인적인 수요 측면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은 실질금리가 하락 방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개인들의 이 같은 금 매입 열풍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금 수입량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지금의 금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좀 저희가 경계하는 부분은 이렇게 명목금리 단에서 방향성이 조금씩 하락 속도가 둔화돼 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같이 플랫하게 돼 버리면은 금단에서는 상승 속도가 조금씩 더뎌질 수 있다는 부분. 중국이나 이런 인민은행이라던가 또는 터키 단이라던가 이런 신흥국들의 중앙은행들은 금을 사고 있지만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앙은행들이 사실 금을 갖다가 사고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매입 추세 자체가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같은 놓고 이제 방향성을 갖다 고려한다면은 우리가 금단에서는 약간 좀 상승 속도 단에서 좀 둔화되는 부분이 고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금리 영향이 그동안 원자재가 올라왔던 랠리와는 약간 좀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나마 좀 영향을 받았던 게 금인데요. 금의 경우에는 상승 속도가 둔화될 수는 있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수요 쪽으로 뒷받침이 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하락 전환까지 볼 시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예, 방향성 단에서 아직까지 하락 전환을 갖다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과 관련된 가격을 또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란과 이스라엘 최근에 좀 전면전 우려감, 중동과 관련된 분쟁들이 지금 계속 좀 격화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향은 저희가 어떻게 체크할까요? 예, 일단은 이란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저희도 작년 연간 전망이나 작년에 또 10월 달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정학 리스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사실 이걸 갖다가 뭐 확증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옵션을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인데요. 다만 이 이란 단에서 지정학 리스크가 정말 격화되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충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원자재 단에서 특히 에너지 가격 단에서는 상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그 같은 우려 요인은 사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째서냐면은 사실 홍해랑 그다음에 이란의 앞바다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이슈라 볼 수 있습니다. 네. 홍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회로가 존재하죠. 어디다? 바로 이제 희망봉을 통해서 우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너지 단에서나 원자재 단에서 가격의 실질적인 공급 차질에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화물가 단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임비가 높아지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어째서 차원이 다른 이슈라 보냐면은 이걸 우회할 경로가 제한되기 때문이죠.
이 안에는 글로벌 주요 산유국인 이라크도 존재하고 시리아라던가 쿠웨이트, 그리고 천연가스의 주요 산지인 카타르라던가 이란, 그리고 사우디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단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과거 실제로 이란 이라크 전쟁 때문에 이 지역이 불가항력적으로 봉쇄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때 마찬가지로 유가가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원유단에서 물동량 자체가 글로벌리하게 20%가 상회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회할 수 있는 경로라 친다면은 사우디라던가 아랍에미리트가 일부 파이프라인 단에서 우회할 경로는 있지만은 네. 전량 우회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지역이 봉쇄됐었을 때 실질적인 천연가스나 특히 LNG 쪽 단에서 천연가스라던가 내지는 원유 단에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지역을 통해서 어디로 대부분 수출이 가느냐? 유럽보다는 아시아향이 대략 70%에서 86%가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걸 갖다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전면전단에서 단순 전쟁보다는 에너지 가격 단에서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을 갖다 특히나 우리가 경계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에는 우회할 경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가단에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유가 얘기 조금 더 해보고요. 지금 원자재들이 정말 에브리싱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는 어쨌든 중요한 점은 원자재가 올해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바라봤었는데요. 그 같은 이유 단에서는 어째서다 결국 기상이변이 좀 더 라니냐가 도래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강조드려오고 있었는데 결국 올해 원래 4분기 때 도래할 라니냐가 6, 8월 달로 앞당겨지고 있고, 이게 앞당겨진다는 거는 원당 커피 코코아 같은 소프트 중심 원자재보다는 오히려 앞으로는 곡물이나 석탄, 천연가스, 원유 같은 에너지 섹터라던가 또는 산업금속에 있어서의 우리가 상방 모멘텀 단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지금이야 사실은 본격적인 라니냐가 아직 시작도 안 됐고 아직까지도 엘니뇨 구간입니다. 그러나 6월부터는 이게 전개가 될 경우에는 먼저 1차적으로 곡창지대인 중국 남부 지역 곡물 생산지대가 파기가 될 게 자명한 사실이겠고, 네. 2차적으로는 석탄, 천연가스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 난방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들을 또 가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결국 원유 단에서도 주요 생산 지역인 휴스턴 단에서 라니냐에 의해서 허리케인팔 공급 차질이 이전 엘니뇨 때 허리케인 시즌과 다른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가격 상승 단에서 경계가 되겠고, 석탄, 천연가스의 상승은 결국 가격 전가를 통해서 무엇을 자극한다? 전력 가격이고, 전력 가격은 전력으로 오로지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인 산업금속, 구리, 리튬, 알루미늄 이런 니켈 같은 이 같은 산업금속의 가격을 전가받으면서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에브리싱 랠리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기업들을 다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성장주 중심으로 계속 달려갔다면은 네. 이제는 그동안 소외되어 왔었던 원자재 기업들을 꾸준히 우리가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면서 내년 말까지도 긍정적인 방향성을 접근하자 해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이 해수면 온도단에서 동태평양 연안의 해수면 온도 지표를 가장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라니냐가 빨리 오면서 앞으로 곡물이나 에너지 또 산업금속까지 상방 모멘텀이 있을 요인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본격화될 원자재 기업들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원자재 가격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이미 반영이 된 것은 아닐까요? 예, 사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다만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은 원자재는 주식과 다른 자산입니다. 네. 주식은 미래에 10년이건 5년이건 다 땡겨서 반영을 하지만은 그렇죠. 원자재는 실물 자산이고 그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미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왜냐? 참가자들 자체가 이런 우리가 금융투자 참가자들도 존재를 하지만은 네. 사실 이 안에는 실물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밸런스를 맞춰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과도하게 선반영하는 그 부분은 사실 버블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극히 제한적인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가 구리라 볼 수 있는데 구리단에서 사실 방향성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째서다? 일단 데이터 센터 단에서 수요가 구리단에서는 전체 구리 수요 비중이 0.8%인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부분 신규 수요 단에서 감안
감안하면은 이 전력향을 놓고 봤었을 때 구리 수요는 2026년에는 지금의 0.8%가 3%대로 비중이 확대되고, 그리고 앞으로 2030년에 10%대로 비약적 성장을 하는데, 사실 구리가 이 부분을 미래 걸 당장 땡겨와서 반영한 것도 아직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지금 당장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지금 단에서 최근에 구리 가격이나 이런 원자재들을 보면은 사실 수급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했어요. 네. 결국 자연 감산이라든가 왜 한계 기업이 속출됐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들이 더 강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반영해야 될 부분은 수요 단에서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안 좋지만은 단기적으로 사이클 측면에서 회복되는 부분들 단에서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 기상이변 단에서 가격 정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 세 번째로는 페드가 지금의 물가 범피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것 단에서 우리가 또 한번 원자재 단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특히 미래 단에서 우리 미래의 수요 단에서 고민되는 부분까지, 그리고 타이트한 수급까지 감안하면은 원자재 단에서 특히나 에너지, 산업금속, 곡물 단에서는 우리가 내년 말까지도 매력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네, 중국 수요와 기상이변, 금리 인하까지 원자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체크해 보시면서 내년 말까지 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래서 곡물이나 에너지, 산업금속 쪽으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 중에서 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섹터가 조금 더 매력적일까요? 일단 1차적으로 매력적이라 한다면은 제 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사실 에너지 섹터랑 산업금속 섹터가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일단 산업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광산 중심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재련기업들도 어느 정도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광산들 단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채굴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원유 천연가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원료 자체를, 왜 정유사라던가 이런 밑에 단으로 들어가면 경쟁이 심화되지만은 업스트림으로 가면은 사실 경쟁이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거든요. 어째서다 공급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가공식 제품과는 다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업스트림 중심의 원자재들 생산 기업들이 가장 매력적인데, 그 중에서는 특히나 에너지 단에서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생산 기업들, 그리고 산업금속 단에서는 광산 중심의 베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유와 광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저희 유가 쪽으로 살짝 틀어가지고 살펴보면요, 최근에 유가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뭐 $100까지 전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예, 저도 방향성 단에서 여전히 동의를 합니다. 작년 연간 전망에도 그렇고 올해 때도 그렇고 사실 자료 단에서 계속 올해는 WTI 기준 배럴당 95불을 리터치를 갖다 가능하다라 접근하고, 네. 내년 같은 경우는 이 100불 선을 아예 뚫어버릴 것이라고 접근을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가가 물가에 견인하는 자산이고, 그 물가 단에서는 페드 단에서 더 고민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좀 4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점은 이 같은 유가 단에서는 좀 상방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지금 가격이 좀 최근에 반등한 부분은 중동 산유국들이 결국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중동 산유국들의 냉방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이거든요. 이러면서 이들은 OSP를 자꾸 올리면서 소비자들이 덜 사게끔 만들고 있어요. 네. 왜? 자국의 전력원의 40% 이상이 우리와 다르게 결국 석유이기 때문에 이 석유를 통한 발전 비용이 더욱더 급증하는 여름철로 이들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급이 더 타이트해지는 구간이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100불 단의 레벨을 갖다 돌파할 가능성을 갖다 염두에 두는 이유는 네. 크게 세 가지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필이면 계절성과 기상이변이 맞물리는 시점, 즉 휴스턴 지역의 허리케인 시즌이라던가 6월에서 11월,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한파 시즌 때 하필이면 휴스턴 지역이 이 같은 란야발 한파 때문에 동파될 수 있는 가스관이나 송유관이 동파될 리스크라는 것, 이 같은 부분의 공급 차질이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사실 드라이빙 시즌 단에서도 어쨌든 더욱더 한층 더 심화가 됩니다. 근데 드라이빙 시즌이 중요한 게 아니라 9월까지 어쨌든 중동 산유국들 냉방 시즌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되면 수급은 더욱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공급 부족입니다. 결국에는 아람코 같은 경우 2027년까지의 신규 프로젝트를 중단해버렸고, 그럼 공급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이 같은 대체 수요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여전히 더뎌요. 왜? 돈 많은 나라나 가능하고 돈 많은 사람이나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논 OECD 같이 오히려 인구는 팽창하고 그러나 소득은 못 받쳐주고 재원은 부족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초기 투입 비용이 적게 드는 화석연료를 갖다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구로 쓰는 둔화 den수가 굉장히 더디고 반대로 공급구로 쓰가 둔화 den수가 굉장히 빠르다면은 캐펙스의 선행에 따라서 유가단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2027년까지는 여전히 고유가단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이 수급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구조적인 공급 부족까지 연결되면서 유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방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 원자재 가운데서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금과 관련돼서도 조금 더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인들이 좀 매입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이게 지금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예, 결국에는 문제는 실질금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미국과 다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실질금리가 가파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돈을 다 어디에 뒀다? 다 은행에 갖다 뒀죠. 왜? 네. 부동산도 한 3년 동안 안 좋았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열심히 중국 갖다가 때렸기 때문에 중국의 주식시장은 계속 망가질 대로 망가졌겠죠. 그러면은 노후 자산들이 어떻게 했다? 전부 다 손실이 발생한 거죠. 특히 1, 2선 도시보다는 우리로 치면 수도권이 아닌 이외적인 3, 4선 도시들은 지방들은 완전히 노후 자산이 박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비트코인까지 막아놨기 때문에 갈 곳을 잃은 돈들이 대부분 은행으로 가버렸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물가의 척도라 볼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 돈육 가격 자체가 공급 과잉이라서 내려간 상태였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라서 석탄 가격 자체가 내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도 물가 하락세가 너무 가팔랐다 보니 실질 금리가 위로 치솟게 됐고 이것 때문에 경기 단에서는 더욱더 어려워진 구조였고 네. 그렇다 보니 돈들이 대부분 은행으로 갔다면은 이제는 왜 바뀌었느냐? 첫 번째, 앞서 언급드렸던 돈육단에서 양돈 농가가 2년째 마진이 마이너스였다 보니 이 사육두수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네네. 뭐다? 단순 공급이 아니라 공급 능력을 가진 모돈, 즉 암퇴지의 사육두수를 줄이기 시작했죠. 이는 돈육 가격을 갖다 선행하기 때문에 즉 돈육 가격의 회복은 중국단에서 엔겔 지수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물가의 회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1, 2월 달에 물가의 회복이 가팔라졌던 이유라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추세적으로 또 매력적인 이유는 결국 라니냐에서 석탄 가격이 회복되는 방향이라면 내년 말까지 그럼 중국의 물가가 회복되는 사이클로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에 실질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서 중국인들의 은행에 예치된 사상 최고치 같은 예치금들이 대부분 유효자금들이 갈 곳을 잃었고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도 약간 애매하고 그러다 주식 가격도 애매하고 비트코인은 없고 그러다 보니 금으로 쏠림 현상 나타나면서 최근에 뭐 금콩 열풍이다 뭐다 하면서 이 같은 중국의 MZ 세대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금을 통한 재테크가 활발해지고 금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매수로 굉장히 견인을 해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자금이 금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중국에서 있었네요. 그럼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계속 추세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주식시장이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어렵다면은 이게 금을 갖다 계속 더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다만 우리가 중요한 점은 어쨌든 일드, 즉 금은 일드가 없는 돌덩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드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들은 결국 투자자들은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드를 찾아간다면은 저희가 볼 때는 결국 중국의 주식시장보다는 아직까지 왜 어쨌든 미국 대선 앞두고 대선 후에 다시 또 미국이 때릴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누가 지금 규제를 더 완화해주고 있고 어느 지역이 수요단에서 일드가 회복될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중국의 1선 도시 내지는 2선 도시의 주택단의 규제가 또 한 번 완화가 됐고 이쪽 단으로 자금의 일부는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순환 사이클 측면에서 중국의 내구재 소비가 회복되고 산업향 수요가 회복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가 봤을 땐 오히려 금의 추세가 이제 중국인들의 금의 열풍의 추세가 조금은 완화되고 오히려 그 돈들이 산업향 수요가 좀 더 높은 은이나 구리로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자료 때도 그렇고 구리단에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자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이 다양한 시각에서 함께 조명해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변수들이 좀 많죠. 일단은 3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하게 되면서 지금은 정책 관련된 추진 동력들도 약간은 상실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될지 오늘 국내 증시에서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